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24회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벤텀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이 벤텀급에 대한 마지막 4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갈지도 몰라요. 아, 그런가요? 자,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복싱엠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토바 서준하님 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WBC는 웨인 맥컬로우까지 얘기를 쭉 나눠봤고, 그리고 이제 WBA 상황에 또 한번 이제 돌아가 보죠. WBA. 주니어 존스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주니어 존스는 이제 또 오랜만에 나온 미국의 그 흑인 챔피언 반탐이죠. 굉장히 장신해. 후에 이제 슈퍼 반탐에 올라서 이제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를 2번을 연속 격파한 뭐 실력자고, 그 특이한 게 그 악악 소리를 지르요. 이 주먹을 낼 때. 그 우리나라 그 우리 고참 선배 심판님들이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악 소리를 내는 저건데, 그 경기 룰에는 그 명시돼 있나요? 그런 그 룰을 정확히는 내가 뭐 안 읽었죠. 일단 말을 하는 건 안 돼요. 말을 하거나 상대하고 뭐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되고, 대신에 기합 소리나 뭐 힘쓰는 소리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되는데, 그게 너무 뭐 누가 봐도 거북한 소리를 내면 안 되고, 뭐 이소룡 소리 내고 그런 건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웬만한 그 기합 들어가고 힘주는 거는 다 그냥 그 용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아주 선배님들 심판 중에 특히 아마추어 쪽에 좀 젖어 있는 심판님들은 그 소리를 못 참지. 그 막 소리 내지 말라 그러는데, 레퍼리 재량에 따라서 근데 재량이 아니고 그거는 그 잡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아주 심한 거 아니고 기합. 그러니까 주니어 선수도 뭐 동영상 보시겠지만 조그만 주먹 낼 때도 아각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연타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 막 아각 그러고 하는데, 어쨌든 그 포이즌, 별명이 포이즌 같게 독심을 쏘는 듯한. 근데 이제 맷집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끔 이제 험한 폴도 당하는, 말년에 특히 뭐 했는데, 그 반탐 시절에는 그렇게 뭐 그 아주 그 오히려 슈퍼 반탐에서도 좀 빚을 발았고, 그렇죠. 반탐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방어전을 하다가 그 단명에 그쳤죠. 존 마이클 존슨이라고 거의 무명의 선수한테 느닷없는 그 라스베가스였나요? 야외링이었는데. 야외. 그래서 뭐 큰 아마 여러 이벤트 중에 아마 그 하나였는 것 같은데, 존 마이클 존슨이라고 뭐 쉽게 간다고 생각한 방어전에서 거기서 그냥 느닷없이 그 봉변을 당하고, 경기 후반부터 페이스가 흔들리면서 뭐 스태미나 다 떨어지고 해서 11회인가요? KO 당하죠. KO 당해서 이제 존 마이클 존슨이 챔피언이 되고, 이 존 마이클 존슨은 뭐 사실 롱런을 기대 안 했지만 그 기대 안 한 것보다 더 빨리 타이틀을 뺏겼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그 다우롱 추바타나, 나중에 이제 방어전에서 우리나라 고인식 선수와도 하는 그 예. 다우롱 추바타나인데, 다우롱 추바타나는 글쎄 아주 그 떡대 좋은 반탐인데, 그렇다고 그 체격만큼 주먹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태국의 파이터 뭐 그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레벨이, 이 선수가 주니어 플라이 때 한국에 와서 정비원 선수랑도 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정비원 선수한테 지고 했는데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필리핀의 롤란도 나바레테처럼 어린 체급의 어린 시절에 와서 이제 쓴맛 보고 자라면서 조금 단단해지는. 거기가 나이 비해서는 굉장히 그 캐리어가 긴, 그렇죠. 그 경험이 많은 선수인데, 이 존 마이클 존스와의 타이틀 매치는 태국에서 방콕인지 코라트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했는데, 정말 웃기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회에 버팅이었던 예, 것 같죠. 그 버팅 같은데 찢어진 걸로. 근데 버팅, 펀치의 가격으로 판단을 어쨌든 하죠. 존 마이클 존슨이 버팅 같은 부상을 당했는데, 그거를 그냥 주먹에 한 가격으로 인정을 태국은 이상한 나라야. 그래서 1회 TKO패로 타이틀을 뺏겨요. 역시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존 마이클 존슨. 바로 사라져 버리고, 다우롱 추바타나는 그 마차도라든지 이제 방어전을 하다가 1차 방어 때 이제 고인식 선수가 도전했죠. 고인식 선수와 하고 마차도와 하고 이제 임자를 만나는 게 나나코나도를 만나죠. 그래서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코나두에게는 추아타나가 이제 첫째 임 때는 베라폴 사프롬에게 타이틀을 뺏겨요. 그렇지. 예, 그 베라폴 사프롬이 이제 4전째 챔피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챔피언이 돼서 그 타이틀을 뺏기고,
이 베라폴사 프롬이 나나 코나두에게 타이틀을 뺏깁니다. 그렇죠. 2회 KO. 2라운드에 KO를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나 코나두가 아브라함 토레스도 이제 KO 시키고 그러면서 재임을 하는데 이 다울롱추아타나 이게 옵션 때문에 만나서 이거 역시 이제 부상 판정승으로 다울롱추아타나가 나나 코나두를 이기는데 좀 석연치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재대결이 그 성사가 돼서 결국은 미국에서 재대결을 갖게 되고 군말 없는 이제 KO승으로 코나두가 이제 두 번째 재임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코나두의 벤턴급 시대가 또 열리나 보다 했는데 또 이제 그때 이제 1차 방어전을 저 성공을 하고 그때 아브라함 토레스를 2회에 KO 시키면서 1차 방어를 하고 2차 방어전에서 이제 타이틀을 내주게 되죠. 그리고 나나 코나두도 이제 뒤로 사라지게 되는데 나나 코나두 후가 누구죠? 이제 비라폴이 나오나 WBC가? 아니요 비라폴은 이제 WBC로 가고 지금 WBA 얘기를 아직 하는 WBA. 거라. 나나 코나두가 저 조니 타피아한테 뺏기죠 타이틀을. 그렇지. 이게 뭐 이게 조니 타피아는 원래는 바로 이제 또 뺏기잖아요. 예, 조니 타피아는 원래는 이제 반탐에서 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주니어 벤텀에 그 WBO 초창기에 그 주니어 반탐 챔피언으로 굉장히 명성을 날렸고 네. 그 산안토니오의 인기 복서 아주 로컬에서는 절대적인 그 버지릴이 그 자기 고향이 비스마르크에서 아주 영웅 대접받듯이 하고 그 굉장히 그 인생 스토리가 그 굉장히 그 변화무쌍하고 뭐 마약 중독에 뭐 아주 그 터프한 생활을 살았고 그 거기에 따라서 복싱도 굉장히 터프한 그 아주 그 진짜 그 관중들 열광시키는 그런 시합을 했던 선수인데 사실은 주니어 반탐 때 전성기였고 반탐은 이제 체급을 올려서 코나두를 이기지만 뭐 그렇게 큰 적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에스 훌리오가 나오나? 엘리어스 훌리오는 지나갔나? 에디 쿡을 이제 헷갈려. 근데 한 번 더 챔피언을 해요. 네. 엘리어스 훌리오는 그 WBO에서 이제 그 오히려 LS 훈련은 이제 WBO 쪽 가서 롱런 그러니까 방어전 여러 번 하게 되고 이 기관이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그 잠깐 돌아가면 이제 IBF 쪽은 그렇게 강한 챔피언은 없었지만 그 무블레 보틸레 은볼레로 은블레로 보틸레가 이제 남아공 선수인데 IBF 챔피언이 돼가지고 그 결정전에서 챔피언이 된 후에 그 나름 그 방어전 횟수를 굉장히 늘리면서 그 당시 약간 시기가 좀 틀리지만 그 부하니 bun구 또는 뭐 이런 선수하고 남아공의 그 인기자로 해가지고 가끔 미국 원정도 하고 했는데 뭐 무난한 뭐 펀치도 나름 있고 했는데 뭐 방어전을 횟수를 계속하다가 이제 IBF는 이제 티모스틴이 나오면서 미국에 평정을 하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반탐에 티모스틴이 나오면서 이제 그 IBF 반탐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스타가 자리를 잡는데 이 티모스틴이 굉장히 그 특이한 선수죠. 그래서 그 보면은 굉장히 여리고 좀 약할 것 같은데 굉장히 하드 펀쳐. 그래서 웬만한 시합은 좀 뭐 그 채점에서 지고 있다가도 한 방에 그냥 뒤집어 버리는 전혀 체격하고 안 어울리는 그런 아주 그 샤프한 펀치를 구사하는 선수가 이제 티모스틴이었고 이 선수도 뭐 원정 경기나 이런 건 없고 주로 이제 미국에서 방어전을 계속 소화해 나가면서 8차, 9차? 8차까지 예, 했고 굉장히 9차 때 이제 예. 호주에 예. 복병 이제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도네어랑 했던 그 당시만 해도 전승이었는데 이 선수에게 이제 타이틀을 뺏기게 되죠. 티모스틴이 누구한테 뺏겼지? 헷갈려. 그 호주예요. 이게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옵니다. 티모스틴? 티모스틴이 누구한테 뺏겼지? 아씨. 호주? 호주 누구지? 그래서 저 있잖아요, 좀 막가파로 하다가 결국은 도네어한테 이제 끝장나고, 야 이제 정말 기억력에 한계가 오네. 누구였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주니어 존스 같은 경우도 이제 벤턴급을 거쳐서 주니어 패더에서 이제 만개를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코토바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거쳐가는 체급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때는 정말 경량급에서 그렇죠. 헤비급을 제외하고는 뭐 가장 황금 체급이다라고 할 체급이었는데 이런 체급이 어느 순간부터 제트보이 시대 이후를 거쳐서 이렇게
이게 미국으로 그쪽 넘어가서 그런 영향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참 그때 유행이 뭐 슈퍼플라이에서 반탐 올라왔다가 또 따고 그냥 저 주니어 슈퍼 반탐으로 올라가고 반탐 챔피언하다가 내놓고 뭐 슈퍼 반탐 올라가고 이제 다채고 왔다 갔다 그게 이제 한참 뭐 할 때라. 근데 저희 어렸을 때 복싱 한창 볼 때만 해도 정말 그 벤텀급 하면 그 제트보이의 그 진짜 그 영향이 여전해가지고 벤텀 하면 뭐 우리 선수가 꼭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슴 설레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티모시티는 마르케스한테 뺏기지 않았나? 주니어 존스가 그 주니어 패드에서 이제 에릭 모랄레스에게는 4라운드에 손쉽게 KO를 당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전승이었던 그 마르코 안토니오 바레라와의 경기에서는 첫 경기가 이제 5라운드 실격 승이에요. 근데 사실상 KO 승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바레라가 허물어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코치가 난입하는 바람에 실격으로 처리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재대결이 벌어졌는데 그 경기에서도 이제 그 완승을 판정으로 이제 거두게 되니까 이 주니어 존스의 존재가 사실 그 모랄레스 바레라가 막 이제 그 각축을 벌이던 그 90년대 후반에 그 슈퍼맨텀급의 어떤 판도를 좀 흔들어 놓긴 했었어요. 예. IBF 얘기 다시 하면 티모시티는 마르케스한테 뺏기지 않나? 라파엘 마르케스한테? 라파엘 마르케스는 그 뒤고요. 지금 자 티모스틴에 계속 지금 집착을 하고 계시네요. 기억이 안 났어. 아 이제 이때쯤 되면 뭐 아무 이제 자료도 없이 정말 이렇게 복싱 팬의 기억으로서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방송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런 그 내공이 가능한 것도 거의 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게 지금 포장을 해주시니까. 티모시티는 찾아보시고 WBA는 그러면은 예, 라파엘 마르케스가 맞아요. 예. 마르케스가 이제 그 티모시티를 KO시키 8회 KO인가? 8회 KO죠. 8회 KO로 예. 이기고 티모시틴이 등장을 하죠 이때. 그러니까 티모시틴이 방어전 횟수는 10차가 안 됐지만 제휴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그 텀이 길어가지고 한 5, 6년을 챔피언으로 있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거의 평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어전을 많이는 안 했, 자주 안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텀을 길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르케스, 라파엘 마르케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후안 마뉴엘 마르케스의 동생이죠. 예. 그래서 이 선수는 또 그 뭐 벤탐이 계속 멕시칸이 강하지만 또 진짜 전형적인 그 멕시칸 스타일. 그러니까 그 당시 약간 그 리카르도 로페즈나 뭐 이런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그렇죠. 인아웃에 능하고 주먹 있고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뭐 공격력 좋고 디펜스 좋고 하는 라파엘 마르케스가 이제 그 IBF 벤탐급 직권을 하고 이제 그 안정적인 챔피언으로 이제 그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야 이때부터는 하도 그 이합 집산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예. 기구도 많아지고. 그럼 WBC 얘기를 좀 이제 다시 해보죠. 예, 그럼 다시 W 어디까지 왔죠? 그러니까 웨인 맥컬로우가 이제 네, 타이틀 내놓고 WBC가 그러고 이제 시리몬콜이랑 그 호세 루이스 부에노가 결정전을 갖게 되죠. 호세 루이스 그러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에노가- 선수는 다치니안이에요. 빅 다치니안. 이 선수를 착각을 했네요. 플라이급부터 이제 그렇죠. 했으니까 다치. 플라이급의 마크 존슨이랑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 원래는 러시안인데 호주에서 많이 활동을 한 복서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을 굉장히 임팩트 강한 복서였어요. 경연급에서는 상당히 두각을 좀 하드 나타냈죠. 펀쳐였고. 그렇지 노니토한테 약간 그 폼은 좀 엉성했지만 WBC로 다시 얘기하자 그랬죠. 그렇죠. 그 WBC로 이제 가보죠. 맥클라우가 타이틀 내놓고 그리고 결정전을 누가 했죠? 그 시리몬콜 식만하사기랑 그러니까 호세 루이스 부에노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원펀치로 원펀치로 KO시키죠. 그래서 시리몬콜이 굉장히 어렸던 날 시리몬콜은 아직도 현역을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어요. 헤비급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복싱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에타이, MMA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몬콜이라고 19세에 예. 그 혜성같이 나타난 이제 태국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데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샤프한 그러니까 태국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그 테크니컬한 느낌이고 키도 크고 반탐으로는 그래서 그
그 태국 특유의 그 막 찐득찐득하고 막 왓소리 나게 때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샤프한 공격이고 부에노도 그냥 원펀치 5회 KO 시키고 챔피언이 됩니다. 챔피언이 됐는데 맞아요. 이 시리몬콘이 이제 태국 선수들이 되게 전적들이 좀 많고, 네. 그러니까 그 거품, 그러니까 별거 아닌 상대들이랑 시합을 많이 가지면서 연속 KO를 하고 그러는데, 시리몬콘은 워낙 어려서부터 이제 각종 무에타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때 세계 타이틀 도전할 때 10전인가밖에 안 됐어요. 10전 10승인 상태에서 도전해서 첫 도전에서 세계 챔피언이 근데 되죠. 뭐 후에도 그 복싱과 킥복싱 시합을 무에타이 시합을 병행하면서 그 K1에도 나갔었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굉장히 하여간 그 격기 쪽으로는 좀 능한 선수인데 그 하여간 그 당시에 반탐은 19살 때 아주 그 어린 나이에 챔피언이 되고 그 나름 이제 그 태국에서는 굉장히 장수 롱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그 다스요시 조이치를 맞아가지고 3차 방어전에서 네. 이제 그렇죠. 다츠요시가 다시 이제 두 번 사라고사에게 도전해서 패하고 다시 이제 벤텀급으로 내려와서 일본 내에서의 분위기도 무모한 도전이다. 이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시합이다. 다츠요시의 이제 은퇴 경기라고 생각했던 시합이었는데 정말 기적 같은 KO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그 거품이 많다고 이렇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다스요시 조이치로의 복싱 역정을 보면 참 스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이 우여곡절이 많으니까 예, 그 전적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전적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좀 딴 얘기지만 그 전임의 그 페블러스 4 얘기할 때 해글러가 왜 그 자기 실력은 정말 최강인데 헌즈나 두란에 비해서 스토리가 별로 너무 평탄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두란이나 해글런, 헌즈나 뭐 레나드는 험한 꼴도 보고 했는데 해글런은 너무 완벽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평탄하게 그냥 하고 레나드한테 딱 직원 스톱 은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약간 매력은 좀 이 헌즈나 그런 면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아무튼 프로복싱이니까. 그러면 예, 스토리가 스토리라인도 네. 조금 필요하고 그게 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이트몬이랑 또 직결이 되고. 그리고 이게 사람 사는 얘기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강한 사람이 언젠가는 또 누구한테 쓰러지는 걸 보고 아 저렇게 쓰러지는구나 그렇죠. 했는데 또 다시 재기하는 걸 보고 뭐 이런 어떤 그 우여곡절이 있는 스토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다스요시 조이치로 같은 경우가 딱 그런데 맞아요. 부합하는 네. 스타성을 갖춘. 예, 그러니까 뭐 험한 꼴도 봤다가 또 거기서 그 극적인 재기도 했다가 또 험한 꼴 당하고 이런 스토리가 예. 그래서 여전히 다스요시는 일본에서는 특히 오사카 쪽에서는 막 절대적인 존재로 아직까지는 됐고 사실 복싱의 그 실력이나 어떤 그 업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뭐 그렇죠. 저거한 건 네.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거품인데. 그러니까 거품하고는 틀린 게 복싱 자체는 그렇지만 그 사람 자체의 그 어떤 그 카리스마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상징성이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복싱 그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화끈하고 혼을 담아서 하기 예, 때문에 혼을 담아서 정말 또 적당한 또 쇼맨십도 또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프로에 참 잘 맞는 복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지나갔지만 그 처음에 WBC 벤턴급 챔피언이 될 때 그렉 리차드슨과의 시합에서 보면 그 다운시켜놓고 막 팔 돌리고 있잖아요. 아, 예, 뭐 그렇죠. 저 풍차 돌리듯이. 그 여러 번 하는 제스처예요. 예, 데뷔전부터 박종팔 그랬어요. 선수 하는 것처럼.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이 돌리다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이제 안 돌리는데. 그래서 그 시리몬 콜과의 시합은 시리몬 콜도 그 나름 자체적으로 체중 조절이라는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극한의 감량고에 네. 시달릴 때여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주 정상적인 컨디션이면 시리몬 콜 아웃복싱 다스요시가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뭐 이런 그건 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변명이고 어쨌든 뭐 다스요시가 아주 극적인 그 타이틀 쟁취를 다시 하면서 극적인 재기에 성공하고 그야말로 일본은 뭐 흥분의 도가니가 됐죠 복싱계는. 그렇죠. 네. 사실 그 90년대 일본 복싱이 80년대에 완전히 그 침체 그리고 90년대에 조금씩 부활하는 기미였는데 이 다스요시가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가메다 고키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진짜 그 모닥불이 되고 그게 이제 결국은 2010년대에 산불로 번지죠. 그래서 우찌야마 야마나카 이렇게 황금기를 다시 도래하게 되는데 특히 다스요시나 가메다 쪽은 매스컴에서 또 키워준 매스컴에서 뭐 근데 가메다는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챔피언 획득하고 할 당시에는 막 선풍적인 시청률도 끌어올리고 했는데 그 뭐 형제들 아버지 이런 스토리 또 가메다 고키가 그 란다이타의 또 편파 판정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불거지면서 갈수록 인기를 좀 잃어가는 그런 쪽이었다면 그 어떤 복서로서보다는 비즈니스 능력이 이제 더 주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타성 매스컴에서도 키워주고 그렇죠. 뭐 이런 이 매체에서 좀 키워낸 그런 하지만 다스요시는 이제 그 부상을 당했는데 은퇴를 해야 될 상황인데도 예. 결국은 이제 다시 끝까지 다시 라이센스를 도전을 하고 재발급받고 그런 다시 식의, 챔피언이 예. 되고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참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불꽃남 뭐 아, 이미지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다스요시 호보노도 이렇게, 고로라고 이미지가 약간 그 무사, 맞아요. 약간 그 그런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일본인 그러니까 그 뭐 옛날 따지면은 뭐 그 슈퍼라이트 누구죠? 그 레네 아레돈도하고 했던 누구야? 자, 슈퍼라이트 하마다스요시 하마다라든지 예. 약간 그쪽 계통의 그 어떤 무사 같은 그 느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만 약간 이렇게 좀 나약한 면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많고 많죠. 한데 이제 그 복싱에서도 물론 뭐 일본에 잘하는 선수도 많지만 약간 그런 댄디하고 젠틀한 거보다는 거친 그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인기를 끄는데 그러니까 오하시랑 누구죠? 이오카를 비교해봐도 이오카가 사실은 더 뭐 그 저기 캐리어가 더 좋은데 인기는 더 오하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맞아요. 하마다도 뭐 사실 세계 챔피언까지 오르고 뭐 별로 한 번 방어. 한 번 방어밖에 못했지만 인기는 뭐 그렇죠. 굉장했죠 하마다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캐릭터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다도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연속 KO를 하다가 이 주먹이 네, 이제 네. 부상을 당해서 뭐 선수로 1년간 시합을 마냐 못 그러고 하고 있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막 그 뭐 철심 같은 걸 박으면서 이제 재기를 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이제 뒷받침되면서 또 성적이 따라줬기 때문에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연속 KO, 뭐 14연속 KO, 15연속, 15연속 KO. 타이틀 획득도 뭐 아주 뭐 통렬한 거의 그 후지다케시의 그 타이틀 쟁취하고 맞먹는 그냥 날벼락 때리는 그 초반에 하는 그런 시합을 했기 때문에 했고 다시 돌아오면 이제 다스요시는 어쨌든 극적인 그 챔피언 복귀에 성공하지만 뭐 그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거나 마찬가지고 이 다음에 이제 그 또 WBC 아주 롱런 챔피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요시는 폴리아얄라한테 타이틀을 뺏기죠. 그렇지. 폴리아얄라한테 뺏기고 이 폴리아얄라는 이제 그야말로 벤톤급을 지나가는 체급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뭐 결국은 두 체급 위에 모랄레스랑도 하고 이제 그런 그 돈 되는 매치업을 위해서 떠나고 이제 다시 그 롱런 챔피언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다스요시가 되죠. 폴리아한테 이겼어요. 폴리아얄라한테는 이기죠. 이기고 이제 베라폴 사프로한테 그러니까 타이틀을 베라폴 뺏기죠. 사프로 내가 그 후에 폴리아얄라가 됐죠. 베라폴 사프롬이 등장. 그래서 이제 베라폴 착각입니다. 베라폴. 근데 이 태국 애들은 베라뽕이라 그러는데. 비라퐁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비라퐁. 그러니까 아까 그 저기 시리몽콜 그 이름 얘기할 때도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L로 끝나는 거를 시리몽콘인지 꽁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베라뽕, 시리몽 꽁.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표 기상은 시리몽콘이 콜이- 맞을 것 같고 뭔 콜이 맞지 않나요? 몽콜이 맞네. L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L로 끝나는데 L로 끝나네. 비라폴도 L로 끝나잖아요. 근데 비라폰 맞아요.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 현지에서 그렇게 그 하네. 시리몬 콩뭐 이렇게 태국 L 발음 못 하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나콩루안 프로모션에 돈을 많이 벌어준 풍상넥 원정캄과 더불어 그 나콩루안 프로모션을 일으켜 세운 지금도 그 회장님이 건물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이익을 담당한 그 비라폴이 나오고 이 비라폴이 이제 두 번째 재임이죠. 그렇죠. 네. 그 처음 거는 뭐 간단하게 뺏겼으니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돈 많이 벌죠. 그렇죠. 그 10몇 차까지 망하죠. 14차까지 합니다. 해서 지명방어전은 주로 이제 태국에서 하고 돈 벌러 일본 와가지고 일본 복서 완전히 킬러였죠. 니시오카를 상대로 4번 방어전을 했는데 2무 2승, 2승 2무. 두번 예. 무승부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하여간 뭐 이게 방어하고 돈 벌어 갔으니까.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상대다. 그러니까 일본 원정 한번 왔다가 자기 나라 그러니까 태국에서 지명도전자 아니면 아주 쉬운 상대로 또 선 한번 보이고 또 일본 와서 또 돈 벌어 가고. 뭐. 굉장히 영리하게. 네. 그래서 아주 그 경제적인 그 복싱을 했죠. 하고 이 선수는 또 태국 선수답지 않게 그 아주 거친 파이터가 아니고 눈이 아주 좋은
그리고 카운터를 아주 잘 치는, 아주 그 전성기 때는 정말 예리해가지고 그 어떨 때는 뭐 맞고 떨어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죠. 빠르게 그 카운터 잘 안 보이. 그때 태국 방송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뭐 맞고 떨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저거 했고, 또 좀 어려운 시합은 어렵게 가고, 지금 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니시오카 시합은 4번을 했지만 어느 하나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지진 않고, 그 테이켄에서도 얼마나 억울하면 그렇게 4번씩 도전을 시켰겠어요. 근데 결국 니시오카는 반탐에서는 세계 정상을 못 이루고 후에 이제 슈퍼 반탐에 올라서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또 다른 그 어떤 그 레전드가 되는 슈퍼 반탐이 되지만, 반탐에서는 일단 비라포를 이제 못 넘죠. 네. 근데 이 비라포를 이제 꺾는 게 그 일본의 또 다른 그 또 롱런 챔피언 하세가와가 나오죠. 그래서 하세가와는 이제 그 고베 신세이즘의 그 아주 그 세계 챔피언이고, 고베의 신세이즘으로는 챔피언이 된 후에 이적을 했죠. 원래 그렇지. 셀리마 출신이었다가 그 고베 신세이즘으로 이전을 하고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고, 이 선수는 뭐 시합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난타전을 할 때 보면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초창기에, 그래서 비라포를 뭐 판정으로 이기고, 근데 일단 뭐 비라포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방어 횟수도 많고 좀 노쇠했기 때문에 그렇죠. 됐고, 에이징 커브가 올 그렇죠. 시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매치에서도 KO로 이기고, 그 하세가와는 이제 한동안 선풍을 일으켰던 게 5연속인가 KO 방어를 해나가는데 다 1회 2회 2회 2번, 1회 2번. 뭐 그러니까 2회 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후반전에서. 재밌는 게 챔피언 등극 전에는 굉장히 KO율도 낮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유명호 선수랑 이제 비슷한 그러니까 뭐가 이제 트인 거죠. 상승 곡선을 그려.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1회 KO 아니면 2회 KO로 다 전부 끝나가지고 5연속 KO인가 뭐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그 이제 뒷부분 6, 7, 8, 9, 10차 이제 그때 가면서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박진감 그리고, 있었죠. 예. 그리고 뭐 길게 가는 시합도 그 주먹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합 자체가 굉장히 그 재밌고, 일본에서도 아주 그 큰 인기를 끌었고, 이 선수도 그 신세이즘의 그 야마시타 회장한테 그 돈 많이 벌어주고 처음에 많이 썼죠. 야마시타 회장이 이제 그래서 데리고 올 때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이 지금도 하세가와는 이제 일본의 그 텔레비 중계 때 그 해설가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세체급 챔피언이 됩니다. 세체급제 타이틀을 따고 은퇴해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그 반탐 시절에 이제 그 몬티엘과 통합전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KO되고 WBC까지 끝까지 가고 딴 얘기할까?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WBC 타이틀은 방어를 하다가 몬티엘하고 통합전을 하고 지고, 어떻게 됐지?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틀이 몬티엘은 이제 WBC를 내놔가지고 공석이 됩니다. 야마나카로 그거를 이제 또 다른 일본의 그 하세가와는 약간 그 결이 틀리지만 그 연속 방어로는 하세가와도 많이 했죠. 하세가와가 그렇죠. 10차까지 했는데 야마나카는 12번 합니다. 12차까지 방어한 롱런 챔피언이 나오는데, 이 선수는 테이켄 야마나카. 그래서 그 에스케벨이라는 선수가 이제 결정전에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 테이켄짐의 혼다 회장이 야마나카 챔피언이 된 후에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이제 다치니안이 노니토한테 타이틀을 IBF 플라이급 타이틀을 뺏기고 반탐으로 정급을 했어요. 그 혼다 회장이 느닷없이, 저도 들은 얘기지만 야마나카하고 다치니안하고 하면 재밌지 않겠어?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야마나카 이제 막 챔피언이 됐고 아직 검증이 완전히 안 된 상태였고, 다치니안은 플라이급에서 굉장한 그 나름 업적을 쌓고 굉장히 터프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혼다 회장이 계속 밀어붙여서 야마나카를 하자. 굉장히 재밌고 팬들도 좋아할 시합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야마나카가 다치니안을 아주 쉽게 셧아웃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뭐 KO까지 못 갔지만 판정으로 이기고 나름대로 실력을 검증을 받고, 2차 방어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그 하세가가 그 아주 그 정교한 연타의 공격 패턴을 가지면 야마나카는 단순해요. 그냥 업라인 들어있다가
레프트 하나 꽂히면 그냥 그걸로 시합이 끝나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하드 펀처죠. 맞아요. 그 신의, 사우스포. 신의 레프트라고 불렸으니까. 네. 그 포장 좋아하는 일본 매스컴에서 신의 레프트, 신의 레프트라고. 날 레프트니까. 예. 그래서 그 방어전 중에는 상당히 레벨이 있는 선수들하고도 많이 하죠. 그렇죠. 해서 테이켄의 아주 그 간판 선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미우라와 더불어 그 테이켄의 아주 간판이 되고 굉장히 롱런을 합니다. 방어전. 야마나카 방어전은 그 임준배 위원님도 몇 번 가셨죠, 네, 부심으로. 그래서 그 투나카와하고 방어전 때도 제가 젖지 봤는데 저치를 보셨. 아, 마지막 라운드 KO. 11라운드인가? 아니 투나카와가 아니고 저거 그 삐쩍마르는 누구지? 샌다이에서 했었는데 헤수스 로하스. 헤수스 로하스가 아닌데? 헤수스 뭐지? 까마네. 토마스 로하스 아니에요? 토마스 로하스. 그 완판체 7에 그냥 기절을 시키는데 내 바로 앞에서 기절하는데 정말 딱 완판체예요. 그러니까 단순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뭐 하세가는 굉장히 아기자기하잖아요. 막 그렇죠. 연타 뭐 난타전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별거 없고 맞으면 또 디펜스는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위빙하고 좀 뻣뻣한 스타일인데 레프트 하나만은 정말 신의 레프트예요.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그런 저거. 그때 일본 복싱은 개성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때가 우찌야마 다카시라고 또 그 WBA 슈퍼패더급 챔피언 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 200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 그러니까 2010년대 10년대 아주 그때 우찌야마, 황금기였죠, 황금. 미우라, 그다음에 야마나카. 야마나카. 거기다가 또 니시오카, 니시오카, 예. 하세가와도 또 계속 하세가도 나와서 있고 거기다 야에가시가 그렇죠. 난장을 까고 있었고 해서 가메다 형제, 뭐. 가메다 그래서 아주 그 이오카 카즈토. 캐릭터가 아주 좋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그렇죠. 호황이었어요. 그 챔피언의 그 어떤 질이나 이런 것이 아주 그 각자 개성 있고 각자 스타일 틀리게 재밌게 하는 그게 이제 2010년도고 그때부터 그 일본은 뭐라 그럴까 또 볼륨업이 된 약간 그 당시가 아주 전성기였죠. 그렇죠. 예. 그 오히려 지금이 좀 못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결과물이 나온 거죠. 이노우에라는 슈퍼스타도 나왔고 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무라타 료타도 이제 은퇴는 했지만 챔피언까지 미들급을 석권을 그래서 했었으니까. 사실 일본은 지금 2010년대 말부터 야마나카, 하세가와, 우찌야마, 미우라 이런 인기 선수들이 은퇴하고 약간 공백이 되고 별로 그 지명도 없는 아주 경량급 쪽에 좀 치우치면서 인기가 떨어졌다가 네. 거기에 이제 무라타나 이노우에가 좀 다시 살리고 거기에 요즘은 이제 켄시로나 뭐 이렇게 나름 뭐 대중성 있는 그리고 이오카가 여전히 버티고 있고 또 뭐 이번 주에 시합을 하겠지만 나카타니 준토라는 아주 그 또 걸출한 선수가 있고 또 뭐 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뒤를 이어갈 것이고 하다 보니까 뭐 속 사정이 어떻든 일단 겉으로는 일본은 뭐 아직까지는 선수의 그 수급은 여전히 계속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마나카가 챔피언 롱런을 하다가 이제 그 루이스 네리라는 루이스 네리는 일본에서는 문제예요. 지금도 시합을 못 해요. 그래서 1차전 이제 루이스 네리와 이제 지명전이었죠. 그렇죠. 방어전을 하는데 이 루이스 네리가 와서 체중 오버가 된 거예요. 시합을. 도전자가. 네, 도전자가.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그 뭔가 그 주법 전신이 강해서 그런지 그 개체량 실패를 막 무지하게 막 힘들어하더라고 그 해가지고 했는데 개체량 오버됐는데 페널티를 갖고 시합을 한 거죠 루이스 네리가.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벌금 물고. 그러니까 챔피언이 만약에 이제 체중 개체량에 통과 못하면은 박탈당한 상태에서 논타이틀로 경기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타이틀 매치지만 이 챔피언만 자격이 없는 거죠. 도전자가 이기면 챔피언이 되는 거고. 도전자가 그렇죠. 예. 챔피언이면 공석이 되는 거고. 예, 예. 근데 이제 그 사실 논타이틀 때는 도전자가 개체량의 실패를 그 논타이틀 때는 온스를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뭐 한 페널티가. 500g, 1kg가 많아졌다 그러면 온스를 이제 8온스 글러브면 오버된 사람은 10온스를 끼게 되는데 타이틀 매치에서는 그 페널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 그 글러브를 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상 루이스 네리를 그냥 눈 감아준 꼴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에 대한 페널티는 이제 분명히 줬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틀을 따도 챔피언이 되지 못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마나카의 실적 또 13차 방어전이었거든요. 상징성이 있잖아요. 90겐 요코. 그러니까 90겐 요코와 동률을 이루는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이제 강행을 했다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강행이 됐는데 결과가 이제 너무 처참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야마나카가 약간 디펜스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까지 방어에서는 뭐 그 디펜스에 약간 결점을 그냥 자기 펀치로 엎어 눌렀는데 이제 제대로 만난 거죠. 루이스 네리에게는 아주 진짜 볼상 사나운 아주 그 일본인으로 보면 아주 그 자존심 상하는 KO패를 당하고 뭐 제시합을 했지만 제시합은 그 야마나카가 이제 별로 뜻이 없었는데 더 쉽게 KO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루이스 네리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 체중 갖고 계속 문제적인 걸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그 체중 때문에 타이틀도 뭐 박탈을 당했나요? 반납을 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놓게 됐죠. 네, 내놓게 됐고 그래가지고 WBC는 그 이후에 그 뭐 우발리도 챔피언이 되고 뭐 이제 뭐 하다가 결국은 이노우에가 통합을 하고 이노우에가 통합을 했지만 지금 이제 내놓는 단계니까 WBC는 결정전을 했나? WBC는 아직 안 했고, 그러니까 이노우에 나오야가 이제 최근에 그 벤텀급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이었고 작년 12월에 이제 폴 버틀러까지 이기면서 4대 기구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타이틀을 내놓고 슈퍼벤텀급으로 월장을 해서 7월달에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노우에 나오야 선수는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올드 복싱 팬분들은 이노우에가 누구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꼭 유튜브를 찾아서 이 선수의 경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성길 선수의 펀치력에 박찬희 선수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비록 일본 선수지만 아시아권에서 이런 기량을 가진 경량급 선수가 있나라고 생각될 만큼 그러니까 라이트 플라이급과 슈퍼 플라이급, 벤텀급 이렇게 세 체급을 제패를 했고 벤텀급에서는 이미 4대 기구 통일을 한 상태에서 4체급제 지금 도전을 나서고 있는데 7월 달에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렇죠. 저기 준배형님이 왜 굉장히 여러 명의 일본 챔피언들 있는 여러 가지 아주 또 각양각색의 지금 이노우에는 그 각양각색의 특징들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봐야 돼요. 한방도 있고 지금 이노우에가 일본에서 경기를 해도 미국 ESPN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더진에서 그러니까 해가지고. 복싱의 오탄이라는 말을 지금 뭐 그 발표를 내놓는 데마다 좀 틀리지만 현재 올타임이 아니라 현재 파운드 포 파운드가 이노우에가 1위가 돼 있는데도 꽤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1, 2위를 다투는 게 뭐 보통 보면은 이노우에 그 알바레스가 있었는데 요즘 떨어졌고 비볼하고 이노우에가 1, 2위 그리고 알바레스는 저번 샵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타이슨 퓨리가 있고 그다음 테렌스 크로포드, 에롤 스펜스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지금 현재 파운드 포 파운드 상위를 차지하는데 이노우에는 뭐 5위 뭐 이 정도부터 올라가서 미국 진출하고 계속 그 타이틀 통합하면서 점점 올라가서 어떤 데서는 1위로 발표하고 어디서는 2위 발표하고 한 3위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더라고 이노우에. 그러니까 이노우에 나오야 이 선수는 한번 꼭 찾아서 영상을 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노우에가 그 벤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가 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WBA에서는 이노우에 나오야의 동생인 이노우에 다쿠마가 그 리보리오 솔리스죠. 그래서 판정으로 이제 꺾고 새 챔피언이 됐고 그리고 WBO에서는 지지난주에 그 제이슨 몰론이라는 호주 선수가 그 필리핀의 이제 아스트롤라비오를 또 판정으로 꺾고 새 챔피언이 됐어요. 그리고 IBF랑 WBC는 아직 그 결정전을 갖지 WBC는 않았습니다. 노니또가 나올 거예요. 결정전의 상대가 근데 아직 근데 맞춰지지 않았어요. 저 로드리게스인가요? 그 이노우에하고 했던 그 친구 있죠? 왜 네. 그게 그 선수하고 아마 네. 한다고 아마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아직 뭐 확정 발표는 네, 없는 아직 그 상태고 오피셜은 없어요. 없고. 노니토 도네어가 또 나온다는 건 WBC에서는 확정을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WBC 작년 총회가 아카폴코에서 했는데 노니토가 와서 술래만 옆에서 열심히 춤추더라고. 그러면서 나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자기 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참 노니토 도네어도 대단합니다. 40이 다 돼가지고 그만한 기량을 또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텐션이 그 디너 파티 하는데 야외에서 했는데 술을 먹었는지 WBC 챔피언 벨트를 메고 막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야. 술래만 옆에서. 근데 지치지도 않아. 역시 뭐 선수라 그런지. 근데 그 텐션이 대단하더라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 노니토도 보면은 뭐 필리핀 사람들이 주로 친절하잖아요. 네. 굉장히 그 친절하고 그 뭐랄까 그런 총회 가서 보면은 복싱인들은
처음 보더라도 복싱을 같이 관여가 돼 있고 그 노니또 같은 경우는 제가 노니또 시합을 직접 졌지는 안 봤지만 노니또 이노우에 1차전 할 때 네. 그 언더카드가 그 이노우의 동생이 우발리라는 WBC 펜텀급 타이틀에 도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봤죠. 그래서 직접 이노우의 거는 WBC 타이틀이 아니라 뭐 채점을 졌지를 안 갔는데 그래서 그 노니또는 굉장히 텐션이 대단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게 작년 11월 9월이었나 10월이었나요? 보고 야 이노우에가 내놓으면 자 결정전 나가겠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이 40 됐는데도 지금 사실 파큐아가 없어진 필리핀에서 아까 전에 뭐 저 황 대표님 말씀하신 뭐 막사라든지 까시메로 여전히 있지만 노니또가 여전히 그 제일 존재감을 포스트의 무시할 수 존재감을 없죠.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복싱 스타일이랑은 또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인간적이면 복싱은 좀 굉장히 냉정하게 프레시 그냥 예. 섬광 같은 그 주먹이 있고 그 사실 파키아오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를 넘어오면서 파키아오와 더불어 가장 그 필리핀의 간판으로 그렇죠. 네. 포스트 파키아오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존리엘 카시메로나 도니 니에테스나 이 세 체급 챔피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지금 뭐 마빈 누구죠? 저 무로존 이긴 그 슈퍼벤턴급의 두기구 챔피언 말론 타팔레스, 네. 말론 타팔레스. 아니,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태국 복싱은 지금 좀 주춤해 있는 상태고 태국은 이거 경량급 빼고는 뭐 그렇죠. 없고 미니멈급만 이제 챔피언이 그리고 뭐 있는 존재감이 편인데.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 태국은 뭐 예, 근데 일본이나 필리핀은 지금 이렇게 성황하고 있는 상태라 국내에 좋은 선수가 나오면 볼만한 매치업들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태국은 약간 우리나라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 그 흥행력도 떨어지고 선수도 없고 근데 태국도 약간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태국은 원래 세계 타이틀 매치 할 때 입장료 안 받아요. 다 공짜야. 스폰에 의존하고 방송국에 의존하는데 그게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위험한 것이 국내 복싱이 무너진 이유가 관중들의 어떤 그 티켓에 대한 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그건 부수적으로 치고 방송국의 중계권료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송국이 외면해 버리니까 그냥 자멸해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국도 지금 스폰서십이나 방송국에서 나오는 돈에 의존하는 그 복싱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한 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비라퐁이라든지 아까 퐁상넥이라든지 아주 그 카리스마 있고 롱런할 수 있는 챔피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다시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문제인데 지도자의 어떤 방침이 뭔가 일본이나 필리핀은 같은 아시아 국가지만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태국은 여전한 것 같아. 그 복싱 스타일도 그렇고 해서 지금 보면 뭐 미니멈급 챔피언이 있는데 일전에 뭐 일본에 와서 방어전을 하기로 했다가 뭐가 자신이 없는지 뭐가 했는지 안 와가지고 현재 WBC 미니멈 그 잠정 챔피언이 그 일본의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 갖고 있는데 조만간 그 WBC 정규 챔피언 태국애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결코 만만치 않죠. 그 태국의 WBC 챔피언 빠냐가 일본에 이길이라고는 뭐 어려우면 근데 빠냐가 끊기면은 WBA의 그 프레시마트 너가웃이 한 있는데 그냥 그 선수도 자기 나라에서 방어전에 연연하는 정도고 결코 뭐 존재감도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플라이나 팬텀은 뭐 유망주라고 있는데 뭐 일본이나 필리핀 가서 판판이 깨지는 판이라 태국도 좀 복싱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미니멈급은 일본에서 계속 챔피언을 배출하고 있고 4월 16일에는 형제가 같은 날 챔피언이 됐어요. 두기구에. 잠정으로. 시게오카 형제인데 근데 한국에는 지금 미니멈급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이트 플라이급에 한두 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경량급에서 더 이상 국내 복서가 아시아권에서 세계 타이틀 매치라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한국에서 아마 챔피언의 견줄 선수가 나온다면 아마 슈퍼벤텀급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반탐을 이제 마무리 짓자면 그 당기구의 그 기간에 지금 뭐 좀 거론하고 싶은 뭐 챔피언의 WBA 안셀로 모레노라고 장기 집권했죠. 전형적인 그 베네수엘라 복싱을 하고 뭐 또 숨이 길었고 이제 엉덩이 뒤로 빼고 그러니까 약간 그 세르메뉴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렇죠. 슈퍼반탐의 옛날에 세르메뉴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10차까지 방어했었고 그리고 IBF를 보면은 뭐
레오 산타크루즈가 현재도 WBA 페더급 그 슈퍼 챔피언은 내놨습니다. 내놨어요? 근데 레오 산타크루즈가 반탐 시절에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도 많이 하고 방어전도 많이 했는데 슈퍼 반탐 페더 올라오고 굉장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번터 데이비스에게 이제 키오페 하고 나서는 뭐 현재 뭐 재기가 불투명한 상태예요 지금. 아 그래요? 그리고 뭐 IBF는 그동안 지나온 선수 중에는 그 비록 이노우에한테 1회 KO 됐지만 그 영국의 맥도넬이란 선수가 좀 이제 방어전을 많이 했고 제이미 맥도넬은 지금 다시 세계 타이틀에 도전을 교섭하는 것 같아요. WBA는 한동안 그 영국세 뭐 리어 스킨스라든지 뭐 폴 버틀러 같은 선수가 챔피언을 잠깐 했는데 뭐 별로 인기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맥도넬 다음에 이제 이노우에로 와가지고 타이틀이 흡수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BO는 보자면 그 전 아까 우리가 얘기한 데서부터 보자면 이제 엘리에스 훌리오가 꽤 장기 집권을 했고 조니 곤잘레스가 또 WBO에서는 굉장히 그 한동안 출발 체급이었죠. 굉장히 그 펀치력을 자랑하면서 했고 그렇죠. 갑자기 그 슈퍼플라이급 챔피언하고 우리나라의 그 조인주 선수와도 시합을 했던 페날로사 제리 페날로사가 예. 갑자기 재기를 느닷없이 해가지고 20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챔피언이 됐죠. 갑자기 그 챔피언이 돼가지고 저걸 이겼죠 저기 조니 곤잘레스를 이기고 그렇죠. 이기고 뭐 챔피언이 됐고 그 외에 뭐 가메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손정호 선수와 그 반탐 거의 마지막에 시합을 했는데 가메다의 그 세 번째 동생 가메다 토모키가 그 WBO 챔피언 반탐을 좀 오래 했고 토모키는 지금 다시 운동을 하고 그 아마 슈퍼 반탐으로 세계 타이틀 매치를 곧 아마 나설 예정이고 상대를 지금 물색하는데 슈퍼 반탐이 좀 자리가 없는 게 4대 기구 중에 2개를 이노우에와 시합하기로 된 풀톤이 갖고 있고 2개를 그 말론 타팔레스라는 필리핀 선수가 얼마 전에 업셋으로 챔피언이 돼가지고 아마 카메다 도모키는 아마 그 말론 타팔레스를 타켓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좋은 슈퍼스타가 나오게 되면 각 기구들에서도 선수에게 포커스를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노우에라는 슈퍼스타가 이제 슈퍼벤텀을 갖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노우에 동양의 모든 기구들이 아마 발을 맞춰줄 거예요. 예. 그만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메다 도모키에게 기회가 언제 올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WBO는 이후에 그 좀 개성 있고 진짜 도하니 무버 시합하는 그 남아공의 졸라니 테테라는 선수가 있었고 이 졸라니 테테를 이제 졸른 게 이제 카시메로가 해가지고 이제 WBO 벤텀을 했는데 카시메로야말로 정말 파워복싱이죠. 그 정말 테크닉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일전에 그 인천 와서 시합하는 거 보니까 파워 하나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 사생활이라든지 그 자기 어떤 그 처신에 좀 트러블이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지금 반탐이든 슈퍼 반탐을 다시 노리곤 하는데 요 얼마 전 시합에서 또 완전히 난조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벤텀까지는 감량을 못 한대요. 그래서 슈퍼 벤텀으로 이제 뛰게 될 예정인데 아마 이노우에가 챔피언이 된다면 그 흥행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노우에랑은 한 번 정도는 맞닥뜨리게 될 운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카시메로도 그 반탐 WBO 반탐 시절에는 굉장히 존재감을 많이 과시했죠. 그렇죠. 방어전도 많이 하고 그 어디 선수였더라? 그 1회 KO 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방어전 중에 정말 무식하게 KO를 시키더라고. 그 WBO 반탐급 챔피언 시절에. 그래서 뭐 반탐은 지금 이제 기구가 많아져가지고 뭐 얘기를 더 하기도 벅차긴 한데. 자,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죠. 더 얘기를 해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반탐을 이렇게 뭐 지나가면 쭉 걸어냈던 홍수환 선수라든지 쭉 있고 요즘엔 우리나라에 반탐 선수가 있나요? 지금 벤텀급 챔피언이 이제 이한솔 선수예요. 이한솔 선수가 6월 11일에 일본 원정을 앞두고 있는데 승산이 높습니다. 아마 그 이기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이한솔 선수와 이제 했던 이원준 선수 또한 그 아주 좋은 선수가 있었어요. 오상원 선수가 이제 KBF 챔피언이었고 얼마 전에 WBA 아시아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운동을 많이 못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10라운드에 이제 중국 선수에게 역전 기업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선수들 외에도
그 이한솔 선수가 챔피언 되기 전에 유지민이라는 고등학생 한국 챔피언이 있었어요. 근데 부상 때문에 타이틀을 잠깐 반납을 했고 그 유지민 선수 되게 특이한 선수예요. 그렇죠. 올해 돌아올 겁니다. 괴물이야 괴물. 이 유지민 선수는 당장 일본에 가도 아마 동양 챔피언급과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벤턴급에서도 뭔가 그 국내 선수가 내년 정도에는 동양을 제패하는 선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뭐 이 벤탐이란 체급은 원래 8체급 중에 있었고 경량급에서 가장 그 전통이 있고 명승부가 많았고 또 아주 네. 독특한 캐릭터가 유난히 그 경량급에서 많았던 그런 그 반탐이란 말 자체가 싸움닭이잖아요. 때문에 막 주소가 없네요. 하여간 어쨌든 그래도 최대한 그 연도순에 맞춰서 떠들어 봤습니다. 하여간. 네. 자, 4시간에 걸쳐서 벤턴급을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